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갈수록 노후가 길어지면서 연금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일찍부터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한 분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목전에 두었거나 심지어 60세가 넘었는데도 연금 관련 상품에 뒤늦게 가입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연금보험 하나 없으면 앞으로의 노후가 평생 불행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같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공포 마케팅,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연금보험을 비롯한 연금 관련 상품들이 금융상품이니까 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컨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연금보험이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금 적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금보험이 필요 없이 예금 적금만으로 가능할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연금보험이 필요 없을까요? 한마디로 평균 수명만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사실 연금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 적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자, 82.7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금 50세라면 30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지금 60세라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2022년 기준 82.7세가 평균 수명인데, 제가 가끔씩 노후연금 상품은 굉장히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돈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도 80세 정도인데 왜 90세, 100세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령별 생존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살까지, 예컨대 70세,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8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생존 확률이 30%예요. 즉 80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30%, 10명 가운데 3명. 80세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10명 가운데 오히려 7명이라는 거죠. 자, 90세 가보면요, 90세 생존 확률은 5%입니다. 즉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95%, 95명은 100명 가운데 9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80세 이상, 90세 이상, 심지어 100세까지를 생각하면서 돈 가치를 따지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80세 이전에는 70%가 사망합니다. 90세 이전에는 95%가 사망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라고 하는 것, 즉 연금 관련 상품들도 적당껏 평균 수명 정도만 준비해도, 자, 그 정도만 준비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연금보험, 연금 관련 상품이 필요 없어요. 은행 예적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질문에 오시는 것이 이런 상품들이죠. 비과세 개인연금이란 게 있는데 이게 달리 7%, 6% 이렇게 보증을 해주더라.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과거 2000년 이전에 학점 고금리 상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얼핏 금리를 보증해 준다는 생각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혼동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르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자, 이 같은 상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요, 제가 A생명보험회사에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떤 거냐면 55세 남성이 월 100만 원을 5년 동안 냅니다. 자, 그러면 60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낸 다음에 5년을 그냥 기다려요. 5년을 거치한 다음에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이런 하나의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예시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상품에 의하면, 물론 이거는 뭐 7%, 6% 보증해준다는 그런 상품입니다. 의하면, 자, 5년간 100만 원 납입하죠. 원금이 6천만 원입니다. 5년 동안. 그 다음에 5년을 기다리고, 다시 65세, 5년을 기다리고 65세 때는 연금 개시 시점 총액이 8,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것은 중도에 해약하면 이 기준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같은 경우에
매년 42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년 420만 원을.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 평균 수명 한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요. 즉, 평균 수명만 살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평균 수명만 살겠다고 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잖아요. 65세부터 82세까지 17년 동안입니다. 17년 동안 매년 420만 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총 7,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분한테. 자, 이 같은 특징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전혀 1도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 420만 원, 연간 420만 원이 계속 지급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고금리 확정연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금리 확정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적립금을 계속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배당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배당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말짝 도루묵이 되었다. 자, 이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늬만 살짝 그런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17년 동안 65세부터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 할 때 이 돈이 은행 예적금으로 가능한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분이 은행 예적금으로 한다고 하면 매달 100만 원씩 5년을 내는 겁니다. 이때 연 2% 이자를 일단 적용해 봅니다. 또 이 돈은 찾아 쓸 것이 아니라 계속 넣어갈 것이니까 복리 기준으로 적용해야겠죠. 근데 제가 연 2%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상당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본 겁니다. 보수적으로 적용한 건데,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면 세금도 있을 것이고 또 금보로도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영향이 있다고 제가 기준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한 2%로 떨어뜨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 금리는 과거에 초저금리였을 때도 예컨대 뭐 저축은행 같은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금리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2%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왜? 세금이나 금보로 등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5년 연 2%로 하면 이게 6,260만 원이 나와요. 5년 뒤에. 자, 그런데 5년을 내고 또 5년을 거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 2%씩 하면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행 저축을 해도 예금을 해도 55세에서 65세 될 때까지 같은 돈으로 최종 6,8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6,800만 원 정도를 매년 420만 원씩 씁니다. 언제부터? 65세부터. 이 보험 상품에서 420만 원을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자를 감안하면 찾아서도 남아있는 돈을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 개시되면 1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돈은. 자, 그것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한 19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평균 수명 82세가 아니라 84세까지 평균 수명을 이상해서 은행 저축만 해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균 수명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연금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이 은행 예금과 적금만 활용해도 충분히 그 돈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평균 수명 이상 장수하면 그때는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만 살겠다고 하면 은행 예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적금 예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수명 이상 장수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또 실제로도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8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30%는 80세 이상을 삽니다. 또 90세 이상도 5%는 생존합니다.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80세 이상 30% 확률에 들어갈 수도 있고 90세 이상 5% 확률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같은 생존 확률은 심지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더 오래 살 수 있다. 평균 수명보다 더 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가치 인플레이션입니다. 돈가치 인플레이션은 장기 상품에, 즉 앞으로 1년, 2년, 뭐 3년, 4년 이 같은 경우에는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으나
몇십 년 뒤에는요, 엄청나게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체감 물가,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떨어지잖아요.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우리가 시장 물가, 장바구니 물가, 이걸 체감 물가라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한 3배 정도 꼽혀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 3% 일단 기준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최근에 물가가 오르기 전 한 1% 정도로 적용해 본 겁니다. 꽤 보수적으로 제가 적용해 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여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깜짝 놀라실까봐 아예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점 참조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55세 남자의 경우를 보았죠. 5년 동안 월 100만 원 내고 10년 후에 65세부터 연금 개시되는데, 그때 이분이 연 420만 원을 받아요. 월로 따지면 한 35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월 35만 원, 연 420만 원의 현재 가치, 즉 55세니까 65세, 즉 10년 뒤에 받을 이 돈을 10년 전 오늘 현재 가치로 따지면 체감 물가 연 3% 기준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10년 후 얼마가 나오냐면 약 310만 원 나와요. 즉 10년 후에 연 420만 원, 월 35만 원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310만 원 나오고 월 225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월 25만 원. 자, 그런데 이분은 65세 때 그렇다는 거죠, 돈 가치가. 그런데 65세부터 또 75세, 20년 뒤에, 지금부터 20년 뒤에는요, 20년 후에 75세가 되면 이분이 평생 받는다는 연 420만 원은 20년 후 75세 때는 현재 가치로 220만 원의 가치가 있고요. 월로 따지면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75세 이상 살면, 즉 평균 수명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평균 수명 넘어서 만약 30년 후 85세에 된다. 그러면 이분의 돈 가치는 연 420만 원이 160만 원으로 떨어지고 연간, 그 다음에 월로 따지면 13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10년 단위로 계산해 드렸지만 실제로는 뭐 10년, 11년, 12년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21년, 22년, 23년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래 가치 정도를 따질 때 돈 가치가, 제가 또 체감 물가 3%로 따졌잖아요. 상당히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뭐 6%, 7% 달리 뭐 보증한다는 이런 상품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연금이 평생 확정되어 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연금이 평생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1도 안 불어나거든요. 1도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치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뺏을 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항상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입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내는 동안에는 어쨌든 뭐 5%, 6%, 7%도 불려준다 하잖아요, 달리로. 그런데 연금을 지급받는 그때로부터 평균 수명만 따지도 몇십 년, 더 길게 사면 더 길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자를 따질 때는 납입 기간 동안에 그 이자랑 지급 기간 동안에는 1도 안 불려주니까 그 몇십 년짜리 이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푼돈을 납입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매달 내죠. 자, 근데 거기에 금리랑 내가 납입을 마쳤을 때는 목돈, 큰 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는 다릅니다. 즉 목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1도 안 불어난다. 제로금리다. 그런데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만 이자가 있다. 전체 이자로 따지면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 가치를 따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 수익에 관한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이 꼼수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상품에 이런 상품들에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이 상품 약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연금이 개시된 이후
즉 만약에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되었다면 65세 개시되었다면 84세까지 즉 연금 개시 후 20년 동안에는 맥스라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중에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준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제 이 상품이 예시하고 있는 확정연금이죠. 일종의 이 사업비 안 뗀 돈에 뭐 달리로 불려서 확정연금하고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이잖아요. 일종의 펀드 상품이거든요. 그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몇 개 있는 상품도 있고. 어쨌든 그 펀드 수익은 사업비를 떼고 투자합니다. 이 사업비 뗀 돈의 실제 펀드 수익률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연금 개시 후에 20년 동안 주겠다. 자, 이랬을 때는 당연히 사업비 안 뗀 돈에 이 돈이 확정연금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21년 뒤 그 이후부터 종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미인으로 나옵니다. 비교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업비 안 뗀 돈에 달리 7% 적용, 그 다음에 사업비 뗀 돈의 펀드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같은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중에 작은 것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 무슨 말이냐면 왜 20년 이후부터는 뜬금없이 맥스에서 민으로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보험회사 스스로 장기 투자 수익을 인정한 겁니다. 즉 장기 투자, 몇십 년 뒤의 장기 투자는 사업비를 떼더라도 당연히 펀드 수익이 좋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장기 투자 수익률이 당연히 좋으니까 이게 높으니까 높은 것 아니고 작은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꼼수입니까? 근데 꼼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역시도 장기 투자 상품은 금리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내는 상품이 진리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실토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 상품은 그렇다면 단기 상품입니까? 중기 상품입니까? 장기 상품입니까? 장기 중에서도 초장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뭐 금리로 이렇게 기준하는 것은 초장기 상품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스스로 보험회사, 이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들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람은 연금보험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평균 수명만 살 거야. 그 이상은 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연금보험 필요 없이 적금과 예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고 그렇지만 평균 수명 이상 살면 어떨 건데? 그때는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관련되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10년 이상 장기 상품, 특히 연금은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초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돈 가치를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노후에 연금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